무죄반증 수술은 굉장히 많은 수술 방법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절골술, 뼈를 자르는 방법에 따라서 한 100개가 넘는 방법이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절개하지 않는 방법들도 마찬가지로 역사가 있어요. 1세대부터 지금 3세대, 4세대에 거쳐서 여러 가지 수술 방법으로 조금 변형되어 가고 있습니다. 밑판은 많이 째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구멍을 통해서 절삭기구를 넣어서 잘라내고 이렇게 틀어서 뼈 모양을 잘 교정하고 나사로 교정을 하는 그런 수술이죠.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미타는 무지해반증 4세대 최소 침수 수술입니다. 첫 번째로 발에 작은 구멍을 뚫어 최소 절개 수술기구를 삽입하고 제1중족골 절골술을 진행합니다. 두 번째로 절골된 윗부분 뼈를 밀어넣어 정상적인 발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로 나사를 삽입해 밀어넣은 뼈를 고정하고 그 다음 튀어나온 뼈 부분을 깎아내줍니다. 그리고 제1근위지골도 같은 순서로 수술해 일자로 만들어주면 무지해반증 수술 미타 완료입니다. 오로지 엑스레이로만 그걸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좀 많이 봐가면서 이쁜 모양으로 교정을 하는 그런 수술입니다. 최소 절개 수술이 다 좋은데 피가 나오는 구멍이 몇 군데 없는 거라서 붓기가 조금 오래 가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이쁜 신발을 바로 신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붓기가 가라앉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뼈 모양도 뼈 모양이지만 이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살 두께인데 첫 2주째 오셔서 실밥 뽑으시고 많이 부어서 걱정하셨어요. 근데 이제 3개월, 6개월 지나면서 첫 사진이랑 비교하시면 정상에 가깝게 붓기가 다 빠져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활동을 많이 하실수록 또 이제 그런 붓기가 생각보다 빨리 가라앉습니다. 무죄반증 교정을 하는 목적은 사실은 원래 의학적으로는 통증이나 무죄반증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불편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수술 방법들이 개발이 된 건데 어떤 수술이든지 어느 정도의 합병증을 남길 수도 있고 수술 자체가 통증을 남길 수가 있는 거라서 최근에는 수술 후 통증이 비교적 이전보다는 조금 좋아지면서 뼈 모양도 모양이지만 기본적으로 무죄반증이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최소 침수 수술이 기존 절개술에 비해서 똑같이 해결할 수 있으면서 절개술이 갖지 못하는 장점을 추가적으로 가지니까 그런 것들을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다 미타 수술을 할 수가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완벽한 수술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제 그렇지는 못하고요. 너무 진행이 돼서 예를 들어서 무지해반증 틀어진 각도가 뭐 50도 이상 아주 고도의 무지해반증이 있다든지 관절염이 진행이 됐다든지 그런 경우는 사실 할 수는 있겠지만 결과가 조금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좀 떨어질 수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쪽 환자분은 여기에 비해서 이쪽 오른쪽 관절은 완전히 빠진 상태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죄반증 수술을 할 수는 있지만 다시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고 만족도가 좀 떨어지실 수 있어서 이렇게 관절을 고정하는 수술을 권유드려서 시행한 경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뼈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은 관절이 잘 유지되면서 이쁘게 모양이 교정된 걸 아실 수가 있는데 관절이 굳어 있으니까 사실은 안 불편하다고 하면 사실 좀 거짓말이겠죠. 그래서 너무 진행이 되기 전에는 이런 수술을 하시는 게 훨씬 예후가 더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무지해반증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생기는 다른 질병이 있을까요? 무지해반증이 많이 진행이 되면 대표적으로 이제 그 튀어나온 곳이 아픈 건막류라든지 엄지 쪽 밑에 발 딛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옆으로 딛는 기능이 옮겨가면서 생기는 그런 굳은 살 및 통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기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되면서 두 번째 발가락을 밀면서 튀어나오고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두 번째 발가락 발등에 굳은 살이 생긴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생길 수가 있고요. 최근 논문들에 의하면 이제 고령에서 어르신들께서 무죄반증이 심한 분들은 걷는 기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낙상 위험도가 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원장님 그러면 혹시 무지해반증이 있으면 아무 정형외과나 가도 될까요? 처음에 아프신 약한 통증의 경우는 뭐 약을 쓴다든지 넓은 신발을 신는다든지 하는 그런 기본적인 치료는 어느 병원에서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기존의 전통적인 절개 수술, 피부를 갈라서 교정하는 수술은 워낙 역사적으로 많이 했고 전공의 교과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정형외과 의사라면 절개 수술을 웬만큼은 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다만 이런 최소 절개 수술은 비교적 최근에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그거를 정식적으로 트레이닝을 우리 나라에서 받은 적이 있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손 기술로 어느 정도는 이제 맞춰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의사한테 받는 것이 합병증도 줄이고 결과를 조금 더 바람직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께 요지라는 말씀이신 거죠? 꼭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잘 찾아보시면 많지는 않습니다. 네.